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개 시군에서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춘천 403번 확진자는 카타르에서 입국한 사람이며 404번 확진자는 서울 강남구 확진자를 접촉한 뒤 춘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 확진됐습니다. 또 춘천 405번 확진자는 대형마트 근로자입니다. 홍천 신규 확진자는 홍천 2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모친과 10대 자녀 2명에 이어 확진돼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주에서도 5명, 강릉에서는 1명 등 총 10명이 신규 확진돼 13일 기준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3,366명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뱀의 활동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춘천에서는 강변 산책로에서 독사가 나타나 애완견이 물려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산책로는 물론 학교와 주택에서도 뱀 포획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춘천의 한 중학교, 소방관이 도구를 들고 뱀에 접근합니다. 구렁이가 집게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고 아이들은 신기하고 무서운 듯 소리를 지릅니다. 지난달 초 춘천 인형극장 인근 산책로에도 뱀이 출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독사인 까치 살모사. 애완견과 함께 길을 걷던 A씨는 몸을 피했지만 애완견이 뱀에 물렸고 결국 희생됐습니다. 저는 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좀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진짜 만에 하나 밟았으면 사람이 물릴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뱀은 기온이 오르는 4월부터 산에서 내려와 10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뱀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날이 개면 비에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뱀이 따뜻한 산책로나 바위 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갠다든지 그다음에 하루나 이틀 비가 온 다음에 갠 날이면 어김없이 나와 있죠. 지난달 강원도에서 10명이 뱀에 물렸습니다. 산책로나 텃밭 등 장소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뱀을 발견하면 건들지 말고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뱀을 보면 직접 포획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하고 물린 경우엔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물린 부위에 5에서 10cm 위를 끈을 이용해서 가볍게 묶어주시고 119에 신고해 주시면. 또 수풀에서 작업을 하거나 산행을 할 때는 소매가 긴 옷이나 장갑,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의 바다 낚시 포인트 중에는 유명 관광지와 겹치는 곳이 많아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관광지 보호를 위해 낚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가 해안 산책로를 조성한 천곡 해변과 한섬 일대입니다. 올해 안에 해안가 철조망이 철거되면 해안 절경을 보기에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곳 갯바위는 낚시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갯바위 아래로 내려가는 로프 줄까지 설치될 정도로 때에 따른 어종을 잡기 위해 평일에도 낚시객들로 붐빕니다. 이쪽은 그리 많지 않고 요즘은 코로나 때 많이 안 와요. 백사장이 더울 때 좀 오고는 거의 이제 드물어요. 동해시에서는 한섬 바다길을 비롯해 추암 관광지에도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데 바다 경치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주변이 오염될 수 있고 산책길 옆 통행로에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오면 아무래도 주차하기 재미도 없고 이제 여러 피서출에는 여기가 전쟁이에요. 동해시는 앞으로 관광객과 낚시객 충돌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낚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낚시객 입장에서는 특별한 금지 조항도 없는데 특정 해안구역에 갯바위 낚시를 금지하는 것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소리가 자꾸 이제 나니까 풀어주고 이래 하는 추세인데 너무
강원도에 규제하지 않느냐는 뭐 이런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현재 강릉 경포호와 속초 영랑호 등 대부분 석호와 강릉항 솔바람다리, 바다 부채길 등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과 낚시 금지 특정 어종을 확대하는 법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낚시인들은 낚시 행위가 환경 오염의 원인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레저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동물의약품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29일까지 동물 약사 감시와 수거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약국 349곳에서 관리약사나 수의사가 아닌 종업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중점 점검합니다. 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 유효기간 경과약품 진열 판매 여부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한국화가협동조합은 오늘 춘천 봄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개 초등학교에 기증 미술작품 460점을 설치해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을 조성합니다. 이번 미술작품 기증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로 11개 시군 20개 초등학교에 20점 안팎의 미술작품을 설치합니다. 전시 미술품은 한국화가협동조합 소속 화가들의 기증품입니다. 또 10월에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는 학생과 소속 작가 공동 전시회도 열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가 단기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부모의 병원 이용이나 외출, 단시간 근로 등으로 단기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 강릉과 태백, 홍천과 영월, 철원, 화천, 고성 등 9개 시군 28곳에서 운영 중이며 월 80시간까지 시간당 본인 부담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3달 동안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 유통 사범 등 78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3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특히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검거된 78명 가운데 24%인 19명이 재범자이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점차 마약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 사기를 주도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 등 20대 4명은 함께 팀을 꾸리면서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440만 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릉고등학교가 2년 연속으로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등학교는 엊그제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수원 유신고등학교에게 3대2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강릉고는 오늘 저녁 6시 30분 대구고등학교와 우승을 다투게 됩니다. 한편 강릉고는 지난해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김해고등학교에 역전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춘천시가 봄내체육관 인근에 마련한 임시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사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승차 진료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로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임시 선별진료소의 운영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 대상도 모든 춘천 시민과 춘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수도권 출퇴근자 등에게 내렸던 코로나19 검사 이행 행정명령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검사 독려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